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대출받기로 한 거야? 우선은 그래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 민서방이 사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정도는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말이 안 될 건 뭐가 있어? 사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딱 보니 민서방 둘째 형이 재산 전부 탕진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탕진해버리는 것보다는 니들을 도와주신다면 식당 운영 잘해서 니들이 어련히 잘 갚지 않겠어? 하긴 아무래도 핏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겠지. 엄마, 그러다 그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민서방 있을 때는 이런 소리 하지도 않지. 근데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랑 그이가 남남은 아니지. 돌아가신 아버님이랑은 피가 안 섞였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 고모님이었던 건데 남남은 아닌 거지. 고모면 뭐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친엄마라면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도와줬겠지. 답도 없는 둘째 아들은 그렇게 도와주면서 착한 우리 민서방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잖아. 네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사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야. 그 와중에도 민서방 혼자 사돈을 챙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야. 속상한 듯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나는 어머님이 그 일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이야.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다면 보육원에서 자랐을 텐데 대학까지 다 보내주셨잖아. 근데 그 이상 바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외삼촌 외숙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은 자식들을 엄마 보고 입양하라고 했다면 엄마는 어땠겠어? 기부 같은 것도 봐봐. 남이 기부를 하거나 그랬다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실천에 옮기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물며 입양은 어떻겠어? 하긴 네 말 들어보니까 그건 또 그렇네. 동생네 아들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긴 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어머님이 둘째 아주버님한테 돈을 계속 주는 것도 그리고 그 돈을 둘째 아주버님이 탕진하는 것도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잠시 시댁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시아버님은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 아들이었지만 시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시어머님의 동생인 외숙부님과 외숙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 맡아서 키워줄 친척이 없자 시부모님이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두 아들이 있던 와중에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할머님, 할아버님도 좋은 분들이었던지라 남편은 차별 없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어느 날 남편이 말을 꺼냈거든요. 하영아, 엄마가 결혼 전에 말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말 꺼낸 건데 말이야. 사실 나 입양됐어. 뭐? 입양?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보육원에 있었던 거야? 입양이라는 단어는 드라마에서나 들어봤던지라 많이 놀란 채 되물었는데요. 남편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엄마 아버지 아니었다면 보육원으로 갔어야 하는 운명이긴 했지. 그치만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입양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한 마음뿐이고 말이야. 이런 말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 입양이 된 거야? 사실 지금의 엄마가 나한테는 고모야. 그러니까 낳아주신 생부의 누나인 셈이지. 근데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맡아줄 친척이 없어서 고모가 나를 입양하신 거야. 그럼 외가 가족들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님 가족들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으로 장례식 치르자마자 보육원에 보내라고 했지 뭐. 지금도 똑똑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 혹시나 나를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외가 가족들이 참 모질게 행동하기도 했어. 그 바람에 지금의 엄마랑 외가 가족들이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고 말이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싸움을 했단 말이야? 외가 가족들이 나를 못 데려간다고 하면서 부모님 재산이랑 엄마 앞으로 있던 보험금을 탐냈던 모양이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외가 가족들이 그랬단 말이야? 나중에는 보험금 때문에 나를 데려간다 만다 그랬다는데 지금의 엄마 아버지가 단박에 내쫓았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결혼 얘기 나오니까 그때 그 돈으로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그래서 전세는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난 평생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아야 해. 지금도 가끔 꿈을 꾸는데 외가 가족들이 보육원으로 보내버리라고 하던 그 장면이 꿈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보여.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 그런 나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신 게 지금의 부모님이신데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차별을 하신 적이 없었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형들이랑 똑같이 대해주셨고 말이야. 아니지. 할머니는 형들보다 나를 더 예뻐해 주셨어. 항상 무릎 위에 앉히고 밥도 먹여주시고 그러셨거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형들 몰래 주기도 하셨고 나만 밖으로 불러서 용돈도 몰래 주셨어. 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라 죽음에 대해 잘 몰랐지만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 순간 남편이 눈물을 삼키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비록 입양이 되긴 했지만 가족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자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께도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형진 씨가 그러는데 지금 어머님이 친어머님이 아니라고 하네? 그게 무슨 소리야? 친어머니가 아니라니. 그러니까 입양됐다나 봐. 입양? 그럼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단 말이야?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모양으로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의 어머님이 원래는 고모였다나 봐. 그러니까 어머님 동생분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맡아줄 친척이 없다 보니까 지금의 부모님이 입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아마도 결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을 꺼낸 것 같아. 그럼 지금 어머니가 원래는 고모였다는 거지? 그랬다나 봐. 근데 그냥 딱 봐도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더라고. 특히나 할머님이 막내라고 그렇게나 예뻐하셨다나 봐. 형진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럼 할머님은 살아계신 거야? 아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 바람에 가족들 모두 진짜 힘들었다나 봐. 줄초상을 치른 거나 다름이 없네. 암튼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알고는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형진이가 잘 자랐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순간 엄마 얼굴이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평범하지 않은 남편의 가정사 때문에 걱정이 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엄마,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입양이 되긴 했지만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잘 자랐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 배 아파 낳은 자식 며느리랑 네가 똑같아 보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전에 엄마가 나를 막 낳았을 때 진짜 못생겼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예뻐 보였다고 했잖아. 옛말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도 있잖아. 차별받고 자라진 않았던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자식 낳아서 키웠는데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을 왜 모르겠어. 다만 내 자식이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암튼 결혼 준비하다가 차별을 하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약속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제가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처럼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는데요. 시어머님과 큰 아주버님네는 막내라며 그저 반겨주셨지만 작은 아주버님은 시종일관 뭔가 띠꺼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신혼집을 알아본다고 하자 시어머님이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때 우리 형진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편하게 말해도 되지? 아, 네. 이건 형진이 생모 생부가 남기고 간 돈이니까 이 돈으로 직구할 때 쓰도록 해. 시어머님이 내민 통장에는 돈이 꽤 많이 들어있었기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아주버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내 동생은 신혼집 구할 전세금을 해가는데 재수씨는 얼마나 해오는 거예요? 혼수 엄청 많이 해와야겠네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작은 아주버님을 나무랐지만 개의치 않고 작은 아주버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형진이 네가 그 돈을 받는 건 양심이 없는 거 아니겠어? 넌 동생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순간 큰 아주버님도 나서서 작은 아주버님에게 한 소리 하다 보니 작은 아주버님이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는데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작은 아주버님만이 남편을 차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자 데려다 주겠다며 남편도 따라 나왔습니다. 작은형 때문에 많이 놀랐지. 자기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건데 사실 예전부터 작은형이 이상하게 겉돌았어. 겉돌았다니? 그러니까 큰형이랑 나는 공부를 꽤 잘했거든. 특히나 큰형은 예전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했어. 그러다 보니 그 들어가기 힘들다던 서울대에 들어갔고 말이야. 물론 나도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서울대는 어려워서 고려대에 들어갔잖아. 근데 작은형은 이상하리만큼 공부를 못했어. 큰형이 더 대단했던 것이 학원도 거의 안 다니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 나는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수학학원 정도만 다녔고 말이야.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마가 교사셨거든. 그러다 보니 엄마는 틈틈이 수학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영문과를 나오셨다 보니 영어를 봐주셨어. 근데 작은형은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싫다고 난리를 쳐서 엄마가 물어물어서 꽤 유명하다는 학원에 다녔는데 한 달 정도 다녔나? 그 학원에서 못 가르치겠다고 해서 또다시 의대생한테 과외를 시켰거든? 문제는 그 의대생도 못 가르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결국에는 전문대에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 큰형이랑 나한테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데 특히나 할머니가 나를 예뻐하시다 보니까 나를 더 미워하는 것 같더라고. 작은형 입장에서 큰형은 넘사벽이니까 만만한 나를 걸고 넘어지곤 했거든. 거기다 내가 입양됐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보니 그걸 약점 삼아서 더 힘들게 했어. 그래서 그랬던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작은형한테 정을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 누가 보더라도 친손주인 작은형보다 나를 더 예뻐하신다는 게 티가 날 정도였거든. 거기다 아버지도 작은형보다는 나를 더 예뻐하셨고 말이야. 다만 엄마만 작은형이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뒤치다꺼리 다 하고 다니셨어. 그러다 보니 작은형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은데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남편 말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은 시아버님을 빼닮았기에 얼굴은 많이 닮아 있었지만 남편 말처럼 누가 보더라도 고상하고 예의 바른 큰아주버님과는 다르게 작은아주버님은 인성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처럼 작은아주버님 부분만 빼놓고 본다면
다들 좋은 분들이었기에 고민하지 않고 결혼을 결심했고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과 큰아주버님 부부는 집안의 막내인 저를 대놓고 예뻐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주버님이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큰아주버님 가족 모두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출국을 며칠 앞두고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동서, 우리 없는 동안 어머님 좀 잘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해서 영 마음이 불편하네. 제가 오며 가며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제가 최대한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 고마워. 어머님이 외로움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우리까지 미국으로 가고 나면 많이 외로워하실 거야. 거기다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다 보니까 옆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 하거든. 사실 막내 동서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첫째 동서 성격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 혹시 들어서 알고 있나 모르겠지만 그동안 첫째 서방님하고 동서가 어머님 돈을 참 많이 가져다 썼어. 연금 나오는 것도 매달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말이야. 한마디로 첫째 서방님하고 동서 때문에 어머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내 동서가 어머님 신경 좀 써줘. 네, 형님. 제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이 와중에 막내 동서가 참 착한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적어도 3년 동안은 미국에서 지내야 한다는 말에 며칠 뒤 시어머님과 함께 공항까지 가서 큰아주버님네 가족을 배웅하고 왔는데요. 그동안 큰형님과도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으로 큰아주버님네 가족들이 출국장을 빠져나가자 시어머님 눈에 개어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 뒤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회사까지 출퇴근이 너무 멀어져서 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근데 난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딱 질색이라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구나. 그럼 저희가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 책임이 워낙 막중하다 보니까 어깨가 무겁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책임이 막중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큰형님이 저한테 어머님을 부탁하고 갔거든요. 큰애가 나를? 네, 어머님 허리 안 좋으시니까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어요. 암튼 걱정도 팔자야. 시어머님이 장난스레 말했지만 형님의 배려에 기분이 좋아지신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댁에 자주 방문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다 보니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하신 뒤 입원을 하셨고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회사에 연차 휴가를 내고 병간호를 해드렸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미국에 있던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막내 동서, 내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남편이랑 제가 휴가 겹치지 않게 잘 맞춰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밤에는 간병 도와주시는 분 부르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고요. 정말 미안해. 미국에 계셔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그이가 막내 서방님한테 돈을 좀 보냈을 거야. 간병하는데 보태고 동서도 무리하면 안 되니까 잘 챙겨 먹어. 형님, 저희가 알아서 해도 되는걸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그러니까 받아줘. 근데 첫째 서방님하고 동서는 다녀간 거야? 아니요.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나 봐요. 수술 후에는 한번 온다고 했다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마 수술 후에도 안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 암튼 막내 동서한테는 정말 미안해. 큰형님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통증이 심한 모양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식당을 하는 엄마가 오며 가며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입맛에 맞는 듯 잘 드셨고요. 그 와중에도 작은 아주버님 부부는 코빼기도 안 비쳤기에 남편이 작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혹시 둘째한테 연락은 온 거야? 그게 작은 형한테 전화가 오긴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나 봐. 이번에는 사업 실패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이더라고. 미안하다고 나한테 전화는 몇 번 왔었어. 남편이 최대한 둘러대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뒤 다행히도 시어머님은 재활을 하면서 빠르게 회복되어 가셨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아주버님 가족들도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연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부랴부랴 들어온 듯해 보였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작은 아주버님 부부는 돈이 필요할 때만 시어머님을 찾아올 뿐 생신 때나 시아버님 기일 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작은 아주버님 부부가 찾아오지 않아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작은 아주버님 부부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부모님이 불러서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운영하는 이 식당은 네 동생 부부가 운영할 거라고 했잖니?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근데 잘한다며. 그렇긴 하지. 며느리가 약해 빠져서 못할까봐 걱정했더니 마른 사람이 힘이 더 좋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럼 된 거 아니야?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자 엄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니들이 영 걱정이잖니. 우리가 왜 걱정이야?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직장생활 해봐야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동생 부부는 우리 가게 물려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니들도 이참에 우리한테 배워서 가게를 하나 내는 게 어떻겠니? 가게를? 저번에 보니까 민서방도 요리에 소질이 있어 보이길래 하는 말이야. 물론 장사가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월급보다 훨씬 나을 거야. 거기다 자리만 잡히면 더 수월해질 거고 말이야. 우리가 돈을 좀 보태줄 테니까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엄마 말에 마음이 동하긴 했는데요. 부모님 식당 일을 많이 도와드렸다 보니 매출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월급쟁이를 하는 것보다는 장사를 배워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몇 날 며칠 고민을 했고 얼마 뒤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임원들 보면 계약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이거든. 그럼 걱정할 바에야 우리도 식당 일 배워서 해볼까?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식당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물론 쉽지는 않겠지. 그치만 회사 일도 만만치 않게 힘들잖아. 식당은 열심히만 하면 땀 흘린 만큼 돈을 벌 수 있잖아. 지금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우리 팀장님도 친구분이 하는 정육식당에 가서 주말마다 고기 손질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셨거든. 자기네 팀장님 서울대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일을 배우고 계시단 말이야? 서울대 출신이라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고기 손질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따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친구분 정육식당 매출이 엄청 좋다 보니까 재미있게 배우고 계신 모양이야. 원래가 활동적인 분위기도 했고 말이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장인 장모님한테 배울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어딨겠냐고 그러더라고. 그 말 듣다 보니까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싶었고 말이야. 우리
배워서 열심히 해보자. 남편 설득에 약간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논을 했고 얼마 뒤 우리는 부모님 식당에 분점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작은 아주버님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큰아주버님도 뜯어 말렸다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이 하는 식당 분점을 내보겠다고 하자 적극 찬성하고 응원해줬습니다. 물론 식당을 내는데 친정 부모님이 일부 돈을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걸로는 돈이 부족했기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더니 큰아주버님 부부와 작은 아주버님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만 살피고 있자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이번에 막내네가 식당을 하기로 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내가 좀 도와줄 참이야. 막내가 사업하는데 엄마가 왜 도와줘요? 막내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사업한다고 돈 가지고 가서 날려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어? 니들 사업한다고 도와준다고 했을 때 형이랑 막내는 아무 소리도 안 했구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잖아. 아니죠. 저는 친자식이니까 가능했던 거지만 형준이나 엄연히 따지면 엄마 아버지 자식도 아닌데 사업자금을 보태주다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머님. 입양한 자식을 이만큼 키워주셨으면 할 만큼 한 거지 사업자금을 보태주다니요.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형님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자 시어머님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큰아주버님도 시어머님을 거들었는데요. 저도 엄마 생각과 같아요. 그동안 막내나가 엄마를 많이 챙겨줬는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둘째 너는 말 조심 좀 해. 내가 말 어쨌다고 그래. 어디서 막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냐고.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다들 미쳤다고 한다니까. 사실 엄마 아버지 아니었으면 보육원에서 자랐을 텐데 착한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거잖아.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 망정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도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껏 키워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돈을 가져가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방님, 우리 말이 맞죠? 작은 형님이 남편과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기에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돈 받아갈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네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겠지. 둘째도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어디서 동생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고 앉았어. 시어머님이 버럭 외치자 작은 아주버님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시어머님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막내한테 줄 돈 우리한테 줘. 조금만 더 투자하면 대박 날 것 같단 말이야. 대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그 소리만 몇 년째 하고 있으면서 대체 언제 대박이 난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으니까 그만 사업 접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인간이 사업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돈 달라는 소리 할 거면 두 번 다시 얼굴 안 볼 거니까 당장 나가. 시어머님이 작은 아주버님 부부를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큰 돈을 주셨어요. 들어보니까 사돈 두 분이 돈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던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니. 막내한테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해서 준비했어.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다들 조금씩 빚지고 시작하고 그러는걸요. 이왕이면 빚 없이 시작하면 좋은 거잖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들은 잘 해낼 거야. 정 그러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갚아.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갚을게요. 제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큰아주버님도 조용히 말을 했어요. 가게 오픈하니까 우리도 좀 돕고 싶네요.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습니다. 우리 막내도 그렇고 재수씨도 마음씨가 고와서 드리는 거니까 사양하지 마세요. 대신 나중에 혹시나 회사에서 잘리면 그때는 저 좀 고용해주세요. 막내 동서, 나도 잘 부탁해. 이제 애들도 다 컸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도 취업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장사 잘 되면 나중에 분점이라도 하나 내주던지. 그럼요. 꼭 성공시켜서 분점 내드릴게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대답하고는 활짝 웃었는데요. 작은 아주버님은 도무지 누굴 닮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식당을 오픈했고 첫 시작치고는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오픈하고 3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작은 아주버님이 식당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막내 너 말이야. 들어보니까 엄마가 사업자금을 엄청 많이 보태줬다고 하던데 그 돈 나한테 당장 입금해줘.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을 왜 작은형한테 입금을 해? 그리고 작은형 술 마신 거야?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이번 달 안에 나한테 돈 입금해. 엄마 친자식도 아닌 주제에 어디다 돈을 쳐받고 난리야. 네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버지부터 할머니까지 너한테 뺏긴 느낌이 어땠는 줄 알기나 해? 다들 막내 너만 예뻐하고 난 찬밥 신세였잖아.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서 돈이나 뜯어가? 작은 아주버님이 이를 바득대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돈을 뜯어가긴 언제 뜯어갔다고 그래. 작은 형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같이 양심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머리 감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입양해서 키워준 값을 들이지는 못할 망정 엄마 돈을 뜯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형, 말 조심하라고 했잖아. 남편이 눈에 살기를 띠며 작은 아주버님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요. 작은 아주버님은 술까지 마신 상태로 제정신이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거든요. 작은 형,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놈이 순순히 말을 들었으면 나도 참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눈을 희번덕거리고 형한테 대들긴. 작은 아주버님이 다시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는데요. 작은 아주버님의 날아오는 손을 피하다가 잘못됐던 것인지 남편의 코에서 붉고 뜨거운 액체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어쩜 좋아.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순히 돈을 돌려줬으면 저도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일 키우지 말고 돈 내놔요. 그때쯤 작은 아주버님은 정신줄을 놓고 있는 듯해 보였기에 제가 급히 큰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을 말했더니 화들짝 놀라서 작은 아주버님이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었던지라 손님은 없었기에 천만다행이었지만 식당 바닥이 붉게 물들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해 보였어요. 잠시 후 큰형님이 가게로 뛰어들어왔기에 급히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병원에서는 코 혈관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남편을 집에 데려다주고는 다시 가게로 갔더니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이 가게 뒷정리를 다 한 상태였고 큰아주버님이 이를 악물고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물었습니다. 막내는 괜찮은 겁니까? 병원에서 코 혈관이 터진 것 같다고 하는데 응급처치하고 우선 집에 데려다주고 왔어요. 근데 대체 왜 난동을 부린 거죠? 그게 그때 어머니께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그게 내내 불만이었나 보더라고요. 술을 마신 것 같은데 그 돈을 내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이 작은 아주버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순식간에 뺨을 올려붙였어요. 진짜 답이 없네요. 이 정도면 엄마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지 그러셨어요. 제가 울상을 지었지만 큰아주버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로 문제가 됐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엄마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재수 씨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큰아주버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고개를 떨구자 큰형님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엄마에게 가게를 부탁했어요. 엄마, 어머님이 잠깐 시댁으로 오라고 하셔서 가봐야 하거든? 엄마가 한두 시간만 가게 좀 봐줄 수 있어? 그거야 큰 상관이 없긴 한데 사부인이 갑자기 왜 부른 거야? 그건 시댁에 가봐야 알 것 같다. 아무래도 그때 작은 아주버님이 가게 와서 난동 부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긴 사부인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화해하고 잘 지내길 바라시겠지. 그럼 화해하라고 부르시는 거란 말이야? 그거야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긴 한데 사실 그 일도 엄청 실망했거든. 그렇다고 사부인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내치기를 하겠어? 어떡하겠어. 그래도 자식인데 그냥 화해하고 살길 바라시겠지. 암튼 가게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얼른 다녀와. 알았어. 그래도 직원들이 일을 다들 잘해서 크게 힘들진 않을 거야. 엄마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 작은 아주버님 부부도 막 도착을 한 것인지 차에서 내리다가는 우리를 봤는데 원망 섞인 눈으로 있는 대로 노려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인사는 해야 했기에 제가 고개만 살짝 숙였더니 작은 형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화풀이를 했어요. 화가 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손윗사람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상황이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고만장이구만. 동서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 건데 물론 이 사람이 난동을 부린 건 잘못한 게 맞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어머님 성격에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치실 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동서가 알아서 어머님께 받은 돈 토해내겠다고 말해. 이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형님네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서는 다 날렸잖아요. 우리는 매달 벌어서 어머님께 돈 갖고 있으니까 두 분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입양된 주제에 얼굴에 철판을 깐 것도 아니고 진짜 양심이 없네. 작은 형님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보고 있었기에 눈을 피한 채 급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두 사람도 보란듯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올라가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우리가 먼저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님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왔니? 첫째도 와 있으니까 우선 소파에 가서 앉아라. 둘째네도 얼른 가서 앉고. 평소와는 다르게 시어머님 얼굴에 냉기만 가득했기에 초조와 긴장으로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는데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작은 형님과 작은 아주버님이 지속적으로 입양하라고 했던 것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입양된 것이니 시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도 당신 배 아파 낳은 작은 아주버님이 안쓰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그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곧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둘째가 막내네 가게까지 가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길래 내가 막내한테 가게 안에 있는 CCTV 좀 보내달라고 해서 봤더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구나. 둘째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엄마가 저 따위 자식한테 돈을 줬으니까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너 지금 저 따위 자식이라고 했어? 네가 말하는 저 따위가 뭔데? 뭐긴 뭐겠어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암튼 양심도 없는 자식이라니까요.
작은 아주버님이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노려봤는데요. 시어머님이 이마를 짚은 채 긴 한숨을 내쉬다가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내가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절대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구나. 그동안 니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라니요?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님에게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크게 숨을 내쉬고는 다시 입을 떼셨어요. 사실 둘째 너도 내 친자식이 아니야. 엄마, 지금 화가 나서 장난하는 거죠? 누가 봐도 형이랑 내가 똑같이 생겼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일사진, 돌사진까지 다 있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죠? 그건 네가 네 아버지 친자니까 그런 거고 나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에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그런 거 보면 내 팔자도 참 기구한 팔자야. 시어머님이 허공을 응시한 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니들도 알다시피 니들 아버지가 무역회사에 다녔잖니. 그때 한참 우리 사이가 좋질 못했어. 난 첫째 낳고 얼마 뒤 바로 출근까지 해서 일을 해야 했으니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니들 아버지는 맨날 출장이다 뭐다 해외로 나돌았다. 물론 일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혼자 육아에 교사일까지 하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어서 허구한 날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 니들 아버지가 같은 회사에 있던 여직원이랑 눈이 맞았던 모양인데 곧 정신을 차리고 헤어졌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둘이 헤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을 했더더구나. 그러면서 바람을 피운 게 드러나게 됐고 이혼을 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시어머님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산다 못 산다 그러던 중에 그 여자가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 그 여자 아들만 남게 됐으니까 어쩔 방도가 없었고 말이야. 그때는 그냥 이혼해버리면 그만이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여자 인생도 참 불쌍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구나. 니들 아버지만 생각했더라면 첫째를 데리고 바로 이혼했을 거야. 그치만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빌다시피 사과를 하셨고 남겨진 아이를 보면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 처음에는 상간녀 자식이라는 생각에 참 믿기도 했는데 키우다 보니 첫째를 꼭 닮아가는 모습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낳은 자식이다라는 마음으로 키웠고 말이야. 그렇게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견뎌내고 있던 중에 이번에는 동생 부부가 세상을 떠나서 형진이 혼자 남겨졌는데 키울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았는데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흔쾌히 데리고 오자고 했어. 아마도 둘째를 키워준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아니었나 싶다. 형진이 너도 알고 있겠지만 할머니가 너를 유난히도 예뻐했잖니. 그게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을 거야. 시어머님이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기구한 이야기가 많다지만 그토록 기구하고 몸서리 쳐지는 이야기는 처음이었던지라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침묵이 흘렀고 곧 작은 아주버님이 힘겹게 입을 뗐어요. 그럼 제가 그 상간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주버님 물음에 시어머님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아주버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죠. 그런 거죠. 정 못 믿겠다면 이거 내 머리카락 뽑은 거니까 가지고 가서 유전자 검사 해보던지. 시어머님이 작은 아주버님에게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봉투를 건넸고 작은 아주버님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진짜로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는 거네요?
사실 피가 섞였다 안 섞였다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지만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아온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한동안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하지만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도 있듯이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눈이 녹듯 녹아버렸어. 근데 둘째 네가 말끝마다 막내한테 입양하라고 하질 않나,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하질 않나, 내가 열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 사실 따지고 보면 형진이랑 나는 같은 핏줄이잖니. 근데 그 핏줄이 뭐라고 허구한 날 동생을 힘들게 하고 있어. 그놈의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닌 거겠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작은 아주버님을 나무랐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작은 아주버님 낯빛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건넨 머리카락에 든 비닐봉투를 들고 곧 집을 나섰는데요. 작은 형님도 그 뒤를 따라 나갔고 그 둘이 집을 나가자마자 큰 아주버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둘째가 진짜로 상간녀 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와중에 내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 그치만 난 키우는 동안 상간녀 아들이란 생각은 잊고 살았고 셋을 똑같은 마음으로 키웠는데 왜 둘째만 엇나간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아들 셋을 차별한 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아주버님이 시어머님에게 받아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만약 차별을 했다면 상간녀에게서 태어난 자식에게 그런 큰 돈을 줄 리가 만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작은 아주버님은 유전자 검사를 한 모양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건 물론이었고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혹시나 둘째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말했던 건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만 역시 나인가 보구나. 시어머님의 말에 우리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상간녀 자식을 키워내신 시어머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고개가 숙여졌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작은 아주버님을 포기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는 듯해 보였고 얼마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 생신날 작은 아주버님이 쭈뼛쭈뼛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부모 마음 다 똑같다고 했던가요? 그토록 말썽을 부리고 다닌 자식이었지만 시어머님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쭈뼛거리고 있어.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으니까 얼른 와서 앉아. 엄마 생신날인데 제가 좋아하는 건 뭐하러 만들고 그랬어요. 평생 말썽만 부린 자식인데.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말썽을 부린 자식이든 아니든 부모한테는 다 똑같은 자식일 뿐이지. 근데 그동안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그게 뭐야. 시어머님이 작은 아주버님 손을 잡고는 안타깝다는 듯 연신 얼굴을 어루만졌는데요. 순간 독한 줄로만 알았던 작은 아주버님이 시어머님 품에서 폭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작은 아주버님이 참회라도 하듯 가족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주말 바쁜 시간에 정신없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아주버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잔뜩 긴장을 한 채 작은 아주버님을 바라봤지만 아주버님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인사를 건네고는 급히 식당 정리를 도왔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할게요. 죄 지은 게 많아서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나가는 길에 가게가 바빠 보이길래 잠깐만 도와드리고 갈까 해서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재수씨, 그동안 못나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가족끼리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가족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네요. 이거 치우면 되는 거죠? 작은 아주버님이 빠르게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에도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스르르 풀렸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에는 작은 형님도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기에 다행히 우리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다 둘째한테 용돈을 다 받아보네. 둘째가 정신을 차리긴 차린 모양이야. 키워줘서 고맙다는 편지까지 써서 준 거 있지 뭐니. 시어머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시어머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